오늘 시사 주제의 마지막 주제입니다. 자본주의는 물건을 팔아야 되지 않습니까? 물건을 팔려면은 가장 좋은 방법이 물건을 사는 소비자를 중독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그냥 자본주의는 중독을 통해서 돌아가는 체제인 거죠. 알코올을 중독시키면 되는 겁니다. 달달한 이런 음식을 중독시키면 되죠. 게임을 중독시키면 되고 카지노를 중독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이 가장 중요한 덕목 가운데 하나는 중독으로부터 자신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중독으로부터 자식들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그거지 않습니까? 중독이라는 게 겁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알코올 중독에 걸리게 되면 맨 먼저 집 안에 여러분들 알코올 성분 있는 걸 다 없애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 유혹이 강하기 때문에 뭐 카지노부터 시작해서 게임부터 시작해서 전부가 다 중독이지 않습니까? 심지어 이런 식음료도 다 중독성이 강한 게 물건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중독을 이렇게 조심하는 그런 편인데 먹는 것부터 시작해 가지고 다 마찬가지. 커피도 다 중독이지 않습니까? 소비자를 중독시키면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자본주의 사회니까. SNS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래서 부모들이 지금 절규하지 않습니까? AI 교과서를 도입하려고 하니까 부모들은 알지 않습니까? 자식들이 시간을 어떻게 보내는지. 조희연 씨가 여러분들 태블릿 PC를 세금으로 여러분들 배포를 해가지고 부모들이 홍역을 치렀지 않습니까? 부모들이 게임에 여러분들 게임을 막기 위해서 노력하면 국가가 적절한 조치를 통해서 게임이 여러분 어느 정도 제어가 될수록 해줘야 되는 거죠. 이번에 아마 호주 정부에서 이렇게 일정 연령 이하의 청소년들은 SNS 소셜미디어에 접근할 수 없도록 아마 그런 법을 만드는 모양이죠. 찬반양론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거죠. 어른들이 아이들 미래를 위해 가지고. 소셜미디어 중독이 술 담배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규정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업자들이 이익하고 관련되기 때문에 제도하는데 굉장히 저항이 많을 겁니다. 한국도 마찬가지겠죠. 무조건 중독시키면 돈을 버는 거니까 아이들 보호를 해 줘야 되는 거죠. 이제 업자들이 이거하고 여러분 연결돼 가지고 사람이 생각하는 힘도 다 여러분들 어디죠? 쓰기 읽기 암기하기 여러분 그런 데서 다 힘이 생기지 않습니까? 주식도 마찬가지죠. 중독성이. 항상 중독을 조심해야 되는 거죠. 호주 정부가 올해 안에 소셜미디어 최소 사용 연령 제한을 도입한 확정된 건 아니고 호주 총리가 연내 어린이가 소셜미디어 계정을 개설하는 것을 금지할 것이고 아직 확정되지 않았지만 14세 16세부터 이 사람들 알지 않습니까? 태블릿 PC와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정보를 대하는 거하고 전통적인 공부 방법을 통해 이런 정보를 대하는 게 완전히 다르다는 걸 아는 거죠. 휴대폰도 이런 규제하고 이렇게 보는 거지 않습니까? 지금 사회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자제를 안 하게 되면은 자기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가끔 이렇게 외신이나 이런 게 보면은 미국의 유독 비만 인구가 많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는 비만 인구가 많지만 기름진 음식을 먹지만 현저하게 이런 중국이 비만 인구가 적지 않습니까? 제가 의심한 것은 찬 음료 같은 것이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거다 이렇게 보거든요. 찬 음료. 찬 음식을 먹는 것이 그렇게 안 좋은 거죠. 그것도 중독이지 않습니까? 미국 문화 자체가 찬 음료를 그냥 벌컥벌컥 들이키는 것 자체가 문화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좀 규제하려고 하면 그게 이제 음료 산업하고 연결돼가 로비를 할 테니까 안 되겠죠. 자기가 여러분들 그걸 지켜야 되는 거죠. 호주 정치인들은 소셜미디어 중독이 담배나 술 중독만큼의 위험한 것으로 보고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 이제 어디까지 이런 규제할 건지는 지금 논의 중이지만 대단히 중요한 그런 거죠. 중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거.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중독 때문에 이런 폐가 망신하는 사람도 많지 않습니까? 담배도 마찬가지고 굉장히 중요한 스스로를 지키는 방법이죠. 호주도 그렇고 미국 플로리다주도 14세 미만 청소년 소셜미디어 계정 금지법을 만드네요. 덴마크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꼭 필요할 정도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보거든요. 자, 여러분 오늘 동시 시청하신 분들이 조금 좋아요를 누르신 분이 조금 드문데 다 함께 좋아요를 한번 함께 눌러주시고 그다음 방송 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제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 2부 의료 사태 문제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이 책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 헌신한 기록들을 정리한 대단히 감동적인 책입니다. 여러분에게 일독을 제가 권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름들 이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이거는 왜 한국인들 가운데서 20세기 100년의 그 가혹한 경험을 우리가 했고 그다음에 절반 정도가 극단적인 그런 좌익 성격의 정치 체제가 들어있는데 왜 한국인들은 지금도 이렇게 좌파적 사고가 좀 강할까, 문화적 유전자가 강한가, 그런 부분을 분석한 책이 이 좌파적 사고 왜 열광하는가 하는 책입니다. 관심 있는 분들도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해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쓴 애리조나 답사기는 제가 미국의 서부를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여행을 참 많이 다녔는데 그중에서 애리조나주를 선택해 가지고 구석구석을 탐방한 기록을 정리한 건 책입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직접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네요.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왔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정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에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